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오늘 24년 만에 국회 연설에 나섰습니다. 약 35분간의 연설이었는데요. 한미동맹 강조와 북한을 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데 할애했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2번의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쭉 보면서 네 가지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한국은 혈맹이다. 예. 끝까지 수호해주겠다라는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한국은 최고의 성공한 국가다. 세 번째, 북한은 이건 감옥이자 더 나가서 지옥이다. 예. 마지막에 북한을 보고 이 체제는 뭐 오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미국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이런 걸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서 야, 역시 트럼프는 자기가 쓴 책 말대로 거래기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예. 거래의 달인이에요. 왜요? 상대방이 어떤 말을 듣고 싶은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싶은 말이 뭐고 저 사람들이 원하는 걸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치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야지 협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유추해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얻을 건 다 얻었다. 그거에 대한 선물이 국회 내에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듣고 싶었던 말을 아주 짧은 게 아니죠. 뭐 35분 동안이니까 굉장히 예. 긴 시간이었었는데 그만큼 농축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것은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평가. 그렇지 않고 뭐 그렇게 많은 박수가 나오지는 않았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주 메시지 전달 능력은 굉장히 예. 뛰어나다라고 저는 평가해 보고 싶습니다. 35분 연설했는데 24분이 북한 비판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비판인데 문제는 이제 비판의 방향 자체가 이제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했던 발언들, 그다음에 유엔에서 했던 발언들을 보면 이제 주로 핵과 미사일에 대한 거 집중이 됐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이제 35분 중에서 24분인가요? 그 북한에 대한 비판은 단순히 핵과 미사일뿐만 아니라 북한 이제 체제 자체를 예. 비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상당한 의미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각에서 그런 얘기 합니다. 북한이 가장 바라는 건 뭘까? 핵과 미사일을 만들어서 본토를 겨냥하면 결국 미국이 우리와 협상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북미평화협정을 맺고 수교를 먹고 주한미군을 뺀다. 이게 이제 김정은이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과는 우리는 거래할 수 없어. 너희들은 인권 자체, 체제 자체가 문제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과 절대 거래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김정은의 어떤 그런 일말의 기대를 조금 없애는 그런 측면 하나 있고 예. 또 하나는 이게 저는 중국 이제 러시아를 향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중국 러시아가 그 얘기를 합니다. 핵은 안 돼. 그런데 북한 체제는 인정해줘야 되지 않겠니? 이게 이제 중국 러시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체제 자체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아마 중국과 러시아에게 던지는 메시지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연설을 듣다 보니까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다. 왜냐하면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할 때 구체적인 예까지 다 들고 있었던 일까지 상당히 상세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이제 국회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체제 비판을 예. 집중하면서 눈에 돋보이는 게 바로 이제 북한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거든요. 이제 정면으로 거론했을 뿐만 아니라 인권 실상에 대한 구체적 사례들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로는 준비를 많이 했거나 아니면 최근에 우리 탈북자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증언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유엔의 COI라고 그래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 차원의 공식 보고서가 채택된 게 있거든요. 아마 그것들을 다 열독을 해서 예. 정리를 한 내용 같고요. 최근에 또 원비어 사망 사건까지 다 거론하면서 그렇죠. 최근의 사례까지 다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서 이번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서 북한 비판은 우리 예. 김 변호사 말대로 핵미사일에 대한 강경한 제재 압박을 넘어서서 예. 북한 체제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목조르기와 숨통을 막는 거 이런 것들로 집중해서 결국 북한의 체제 전환, 예. 북한의 어떤 체제 변동까지를 고려한 집중적인 아마 종합적 비난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설을 본 분들이 뭐 다양한 반응이 있겠지만 상당수 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좀 다시 봤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진지하고 예. 우리가 알던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저도 반응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아는 트럼프 대통령 막말, 예. 그다음 뭐 여성 혐오, 예. 그다음에 뭐 자기 사고 싶은 대로 다 하는 무례한 사람으로 이제 인상이 돼 있는데 그렇죠. 이번에 우리 한국에서 1박 2일 동안 진행한 걸 보면 어제도 공식 환영식, 그다음 정상회담, 기자회견, 공식 만찬 쭉 보면 전혀 우리의 기본적인 규범과 우리의 어떤 기대를 넘어서서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요. 그렇죠. 이번에 국회 연설도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일각에서 국회 연설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서 생방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사실 몰랐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의 어떤 돌출 발언들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대한민국에 대한 극진한 찬사와
북한에 대한 아주 극도의 어떤 체제 비판, 그러면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단호한 대응들을 국제사회에 호소한 것이고 우리 한국에 이야기한 것이어서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의외로 우리 김 교수님 말씀대로 사업가이고 비즈니스맨이고 협상의 달인이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한국 입맛에 맞고 또 자기가 한국에서 자기가 챙겨갈 수 있는 것에 대한 자기의 또 대가로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캐치한 거라고 볼 수 있어서 네, 예. 의외로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까지 원고 고친다 그래서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원고를 고치나 많은 분들이 긴장을 했는데 여기서는 돌발 행동에서 이득이 될 게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걸까요? 그렇죠. 2000년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요. 부시하고 고랑 붙었어요. 가장 부시가 크게 고전할 거다. 예. 말도 못하고 엘고가 잘할 거다. 딱 끝났는데 완전히 반응은 반대로 갔습니다. 부시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한다. 그러니까 예. 조금만 잘해도 굉장히 잘 보이는 것처럼 이 돌출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이건 트럼프가 아닌데 저 사람 트럼프 맞나? 라고 하는 그러한 효과를 아주 적절하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 사람은 거래의 달인이다. 예. 그래서 더 아트 오브 더 딜이라는 해서 거래의 기술이라는 걸 아주 체화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예. 하게 됐습니다. 투 코리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한국과 북한을 표현하는 키워드가 상당히 달랐습니다. 들어보시죠. and the Republic of Korea. I know that the Republic of Korea, which has become a tremendously successful nation, a Korean dream, and you built that dream into a great reality. In so doing, you performed the miracle on the Han. Far from valuing its people as equal citizens, this cruel dictatorship measures them, scores them. The regime has made numerous lethal incursions in South Korea, attempted to assassinate senior leaders, attacked South Korean ships, and tortured Otto Warmbier, ultimately leading to that fine young man's death. They are putting your regime in grave danger. Every step you take down this dark path your grandfather envisioned. It is a hell. Do not underestimate us, and do not try us. 네. 22번 박수 치니까 엄지척까지 이제 보셨는데 남과 북에 대한 표현이 정말 극단적으로 달랐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 우리나라에 대한 표현은 쓸 수 있는 좋은 표현들 다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들었던 자랑스러운 단어들, 막 한강의 기적, 예. 그다음에 IMF 때 금모으기, 성공한 국가, 코리안 드림 이런 예. 좋은 단어들을 다 이제 찬사를 보낸 거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지옥이다. 뭐 예. 헬이란 단어를 아마 미국 대통령 입에서 헬이란 단어를 저렇게 많이 들은 건 저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예. 뭐 지옥이라든지 어두운 환상. 거기다가 이제 김정은에게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네 나라는 니네 할아버지가 그렇게 거짓말하던 그런 꿈꾸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그런 직격탄까지 사실 날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김씨 왕조 자체를 이제 부정해버리는 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그 남과 북을 대비시켜서 우리나라에겐 극찬을, 지금 북한에게 이제 극혐을 하는 그런 단어를 썼기 때문에 정말 예. 앞서 이제 교수님과 두 분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우리 한국인들이 어떤 말을 듣고 싶은지를 정확히 캐치해서 예. 그대로 한 연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조목조목 뜯어보면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나서서 금모으기 그렇죠. 운동한 거 이거 국민이 만든 기적이고 또 한국 보면 63빌딩도 있고 제1호대도 있고 네. 이렇게 상당히 좀 한국을 평소에 잘 아는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 구체적인 그 사실들, 그다음에 사례들을 들어가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찬사를 보냈고요. 아마 이제 빌딩 이야기한 것은 이제 워낙 부동산 재벌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또 여의도에 또 트럼프 빌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 단어가 나올까봐 생각했는데 그 단어 나오지 않았는데 그런 정도로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는 체육 부분까지 극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영역에서 모든 국민들이 정말 성공한 국민이고 성공한 나라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서 예. 저는 코리아를 76번 하면서 그중에 대해서 노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 구분해가지고 사우스코리아에 대한 극찬과 노스코리아에 대한 체제에 대한 정확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은 예. 한반도라고는 이 땅에 똑같은 코리아지만 하나의 코리아는 지구상의 가장 모범적인 국가가 됐고 전혀 다른 또 다른 코리아는 지구상의 가장
최악의 상황이 돼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설명함으로써 핵 미사일에 대한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넘어서서 이제는 한국 중심의, 그러니까 제대로 된 코리아로서 원 코리아가 되려면 대한민국 중심의 한반도가 재통일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체제와 또 인권과 인류의 문명에 맞는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듣기 좋고 미래를 향한 좋은 좀 신호라고 생각을 하지요. 예,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껄끄러운 한미 FTA라든지 뭐 구체적인 안보 정책이라든지 이런 민감한 문제를 하지 않고 한국에 대한 상당히 좀 극찬을 이어갔다는 점이 이례적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평가를 이번 예. 금은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저는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는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 가장 큰 거는 더 이상 이제 코리안 패싱이란 말은 존재하기 어렵다. 예. 직접적으로 저기는 스키핑이란 말 썼지만 스키핑이 없다 했죠. 자기는 예. 아니다라고 했고, 두 번째는 저는 오히려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삼불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할 것처럼 보였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한미 FTA 폐기까지 갈 정도로 끔찍하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네 번째는 군사적 옵션, 그런 군사적인 대응까지도 하겠다는 말을 저는 국회에서 할 수 있을 예. 거라 생각해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본인이 얘기했었던 이번 순방의 목적이 실은 안보보다는 통상이라는 데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고, 예.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나름대로는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서 아마 단독 정상회담을 할 때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거를 충분히 서로 박인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제시를 함으로써 결국은 트럼프는 자기가 생각했었던 통상을 통해서 결국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목적을 다 달성했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에서도 그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가 우려했던 바는 나오지 않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한국을 극찬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목소리 톤이 높아졌던 대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U.S. Open was held this year at Trump National Golf Club in Bedminster, New Jersey. And it just happened to be won by a great Korean golfer, Sung Hyun Park. And 8 of the top 10 players were from Korea. And the top 4 golfers, 1, 2, 3, 4, the top 4 were from Korea. Congratulations. 네, 트럼프의 골프 사랑은 못 말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오늘도 국회 연설 중에서 가장 목소리 톤이 높아지고 흥분했던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사람을 놀라게 하는 거죠. 예. 사실 이제 저런 어떻게 보면 사적인 얘기들, 그러니까 예. 뭐 공식 정상회담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뭐 얘기하는 예. 그럴 때 이제 할 만한 그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공식적인 국회 연설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이제 골프 사랑을 잘 알려진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얘기를 딱 들으니까 제가 하나 아쉬운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건가요? 일본에서 그 아베 총리랑 골프 치지 말고 하루만 먼저 와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랑 골프 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박성현 그런. 선수가 같이 가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세 사람이 라운딩을 했다라고 하면 예. 조금 더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친밀감도 좀 더 생기고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예. 그런 좀 뒤는 좀 아쉬움이 좀 문재 생기네요. 대통령이 골프를 치시나요? 골프를 못 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근데 변호사 시절에 애석하게도. 인권 변호사하면서 그러니까. 예. 골프장이 이제 환경을 파괴한다는 네, 일각의 맞아요. 이야기가 있어서 예. 골프를 앙배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게 좀 아쉬운 대목이긴 하죠, 사실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신이 딱 단행하자마자 골프를 딱 끊어버렸습니다. 내가 골프 칠 때가 아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그 환경 그 네. 문제와 관련돼서 제가 알기로는 골프를 안 쳤기 때문에 예. 참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하셔서 그랬으면 아주 거의 뭐 환상적으로 좋은 예. 그런 예. 나름대로의 효과가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이제 다른 방식의 이제 외교 방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방한 일정을 잘 마무리가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흥분해서 얘기하면서 트럼프 골프 코스를 또 은근히 자랑하는 그렇죠. 그런 또 홍보의 미를 발휘했습니다. 트럼프 예.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 갖고 있는 골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골프장
골프장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박성현 선수의 우승 사진이 올라와 있다고 그래요. 이제 그 정도로 사실은 트럼프 골프장에 대해서 박성현 선수에 대한 그 애정과 관심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회 연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저 사실을 직접 거명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골프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취향 플러스 대한민국의 여자 골프 선수들이 세계적으로 우뚝 섰다는 것을 또 찬사를 보내기 한 것 플러스 부수적으로는 자기 골프장에 대한 전 세계적인 홍보도 한번 한 거라고 볼 예. 수가 있겠죠. 그와 더불어서 저는 왜 박성현 선수를 좋아하냐, 트럼프가 자기랑 거의 같은 거예요. 대통령 되기 전 1%밖에 아무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예. 그것을 다 딛고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박성현 선수가 실은 올해 처음 신인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세계 랭킹 1위라는 거는 거의 기적적인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야, 이 선수는 진짜 대단하다. 그것이 마치 한국이 기적을 이뤄냈던 거와 거의 같은 상징적 인물로서 박성현 이렇게 선수를 정말 칭찬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뭐 한국 골프 여제들의 활약이 또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또 호감도를 높여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그 연설을 들은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좀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는데 연설 전에 소동도 좀 있었습니다. 오늘 조원진 의원이 강제 퇴장당하는 그런 소동이 있었는데요. 어떤 일이었는지 함께 보시죠. 우리 대한애국당은 트럼프 대통령 오는 거 환영하고 한미동맹 강화시키고 반미 투쟁하는 놈들 앞에서 떳떳이 태극기를 들고 한미동맹 강화를 부르짖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오는 거 환영하고 놈들 앞에서 떳떳이 태극기를 들고 네. 박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봐야 하는 걸까요? 어쨌든 국회법 가져와라고 했으니까 법을 좀 얘기를 해볼까요? 국회법에 피켓 드는 거 어떤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피켓을 들지 말라 뭐 이런 건 없는데 예. 국회법에 보면 이제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본회의가 좀 소란스럽게나 그렇게 만약에 될 가능성이 있으면 의장이 이제 질서유지권을 그 제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때 플래카드 들었습니다. 예. 그 예전에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연설할 때 그 피켓 뜨는 당시에 이제 뭐 통진당 의원들도 좀 있었어요. 그걸 만약에 의장이 예. 아 이거 대통령이 연설하는데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질서유지권 발동해서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정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또 정쟁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안 하는 거죠. 예. 예전 정부도 그랬고 지금 현 정부에서 정세균 의장이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건 다릅니다.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석방은 아무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방국의 대통령이 와서 해외에서 그 다른 나라 국가 원수 가서 연설하는데 어떤 그 내용이든지 피켓을 들고 있을 수는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장이 이 경우에는 질서유지권을 발동해서 조은진 의원에 대한 퇴장 명령을 저는 내린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조은진 의원은 국회법 가져와라고 얘기는 했지만 국회법 가져와도 어쨌든 저것은 적법한, 그러니까 예. 퇴장 자체는 저는 적법한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즉각 석방하라 이렇게 이제 피켓에 써 있는데 어떻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배신의 정치인데 유일하게 일편단심 동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자유한국당도 나가서 대한민국당을 새로 만들고 예. 거기에 유일하게 있는 현역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태극기 집회 계속 일관되게 가고요. 뭐 그 일관성을 뭐 지킨다는 거에는 뭐 우리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오늘 트럼프 대통령 연설을 앞두고 저런 행동을 한 것은 아까 지금 우리가 누차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을 극찬하고 대한민국의 경제적 기적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성숙도와 이걸 이야기하는데 예. 오로지 정치만큼 아직도 저렇게 후진수주인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고요. 예.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한미동맹 강화를 피켓 들고 트럼프 대통령 연설 전에 이야기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 피켓팅을 하면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것 자체가 한미동맹에 불편함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죄 없으니까 석방하라는 이야기를 왜 합니까? 우리 국내 문제 이야기를 왜 미국 대통령한테 이야기합니까? 그게 전형적인 사대주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원진 의원의 저것은 상식 이하의 좀 과도한 행동이 아닌가 싶어서 뭐 일관성을 지키는 건 좋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자체를 좀 굉장히 좀 그 점수를 낮아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었나 싶어요. 교수님 간략하게요. 조원진 의원도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런 거 들면 논란되고 뭐 퇴장당할 수도 알죠. 있다는 거 알 텐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논란을 만들어서 좀 입장을 언론에 알리고 싶었던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뭐 좀 측은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걸 통해서 특히 자신의 지지자들한테 자기가 확실하게 어떤 존재라는 걸 각인시켜주는 부분인데요. 이 기회에 미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런 소란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카메라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일체 누가 했는지를 몰라요. 오바마 대통령이 등장했을 때 소리친 의원들이 있었는데 카메라가 비춰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의도적으로 저렇게 해서 자기가 띄우려고 하는 사람을 아예 원천 봉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너무나 좀 잘 보여주고 있는데 저런 걸 아예 카메라에서 잡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지 저런 것들이 원천적으로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반미 집회나 저런 국회 안에 소동도 있었지만 1박 2일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국빈 방문 일정은 순조롭게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이 국빈 방문 일정을 바라보고 있는 일본의 속내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왜 그런지 함께 보시죠. 국빈 만찬에 등장했던 독도새우를 놓고 지금 일본 내에서 논란이 상당히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미일 밀접한 연대에 영향을 미치는 움직임은 피할 필요가 있다. 일본 관방장관이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그리고 NHK는 독도가 한국 땅임을 트럼프에게 강조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이제 비꼬아서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교도통신은 환영 만찬이 영토에 대한 한국 주장을 선전하는 장이 됐고 한일 관계에는 이제 그림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또 했습니다. 뭐 한일 관계 독도에 관해서는 그림자가 항상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그림자 사실 우리나라가 만든 게 아니라 일본이 만든 것 아니겠어요? 남의 이제 독도를 뭐 닭개심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으니까요. NHK의 분석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설명하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되게 이제 만찬에서 음식이 나오면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다. 어디서 나오는 원산지 어디서 나오는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럼 새우에 대해서 이거 뭐 독도 새우인데 우리나라 이런 영토가 있는데 일본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일본 문제는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최동쪽에 있는 우리 고유 영토 독도입니다 얘기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각인을 하게 될 것이고 당연히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독도 새우를 저렇게 그 만찬의 재료로 삼은 건 굉장히 저는 잘한 것이라고 보고 어제 오늘 계속해서 그 포털의 검색어 1, 2등의 독도새우가 아직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온 국민의 관심도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 일본에서 좀 뜨악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우리에는 굉장히 성공적인 일종의 외교 전략 중에 하나였다고 저는 봅니다. 위안부 피해자 포옹까지 겹치다 보니까 일본이 안 그래도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와서 뭐 했고 한국에 와서 뭐 했고 막 비교를 언론이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일본을 좀 자극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더 보십니까? 중요한 거는요. 위안부에 대한 문제는 단순한 대한민국과 일본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류의 보편적 가치, 인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이 오늘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체제 비판하면서 인권을 들고 나온 거와 거의 일맥상통하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나름대로 섬세하게 청와대가 잘 준비해서 가치, 무엇이 우리 인류가 지향하는 가치인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 같이 공유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볼 때는 저는 일본을 넘어서서 그 보편적 가치에 관련돼서 공유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일본도 이번에 외교를 잘 했고요. 긍정적인 평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가 골프장에서 너무 극진 외교하려다가 또 좀 실수가 벌어지는 굴욕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상당히 좀 화제를 모았습니다. 지금 바로 이 장면인데 영상으로도 함께 보여주시죠. 네, 김근식 교수님. 그 골프 외교가 이번에 상당히 좀 화제를 모았는데 아베 총리가 벙커샷이라 그러죠. 벙커에 빠진 샷을 날리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저렇게 이제 발을 헛디뎌서 균형을 잃고 좀 넘어지는 그런 장면이 또 좀 화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뒤늦게 지금 공개된 장면인데요. 2박 3일 동안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극진히 환대해서 모셨잖아요. 사실상 골프부터 시작해서 뭐 메뉴까지 신경 쓰고 모든 걸 다 했습니다만 결국은 떠나는 날
일본을 떠난 날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한테 했던 것은 무기 구매 청구서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희들이 북한이 쏘아올린 미사일을 너희들 영공을 지나갈 때 요격하려면 우리 물건을 사야 된다. 예. 아주 싸늘하게 무기 구매 청구서를 보내고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극진한 환대를 한 아베 총리의 외교 전략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일본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 결과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높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런 결과가 좀 비난했다. 예. 성과에 비해서는 좀 요란했지만 성과가 별로 없었다는 그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저 사진이 공개되면서 예. 아베 총리가 너무나 지나치게 서두르고 환대를 예. 하다 보니까 결국 제 발에 자기가 넘어진 게 아닌가라는 우스꽝스러운 비평까지 나오는 것 제가 같습니다. 저 상황을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에 이제 멀찌감치 좀 그렇죠. 걸어간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예. 골프를 이제 보면은 예. 트럼프는 이제 페어웨이에 있어서 치기가 굉장히 편해서 잘 예. 나갔는데 네. 아베 총리는 아마 이제 빠졌는데 저게 한 번에 탈출하지 못하고 예. 여러 번에 걸쳐서 탈출하다 보니까 거리가 많이 떨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빨리 가가지고 같이 예. 대등한관계로 가려고 하니까 예. 그냥 중심 휘려서 무너져 버렸는데요. 과거에 영국이 너무 지나치게 미국에 잘 보이면은 이게 미국의 푸들이냐라는 조롱을 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똑같아요. 지금 트럼프가에 대해서 아베가 결국 뭐 조수같이 행동한다라고 하고 비판받는 게 예. 있는 것인데 그거에 아주 상징적인 하나의 사진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통 그래도 총리인데요. 이렇게 샷을 번거해서 하면 좀 이렇게 주변에서 다 근데 보고 트럼프 있고 스타일로 도와주고. 안 봐주는 거죠. 트럼프 너왜 대통령이 벙커 들어갔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예. 나의 길을 간다. 그러니까 잘 쳐라. 예.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예. 어떤 분 같이 이렇게 좀 봐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결국 실력이 우선이다라는 걸 트럼프가 보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왜 그런 얘기 있지 않지만 과공 비례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일본의 어떤 그 2박 3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굉장히 극진하게 거기다 뭐 딸 이방카 왔는데 뭐 오는 전 총리들 다 그 출동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극진한 대접을 했는데 이제 그 뭐죠 김규식 교수님 말씀대로 마지막에 청구서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적절한 수준에서 트럼프를 대접을 하면서 적절한 톤에서 어떤 외교 전략도 굉장히 잘 쓴 것으로 예. 보이고 뭐 처음에 사실 시작했을 때는 이거 일본이 완전히 밀리는 게 아니야라는 이런 걱정도 있었는데 예.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대미 외교는 일본보다는 우리나라가 예. 조금 더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저는 어쨌든 보입니다. 뭐 미일 정상의 브로맨스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제 벙커샷 빠졌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멀찌감치 가버린 그런 상황이 또 연출돼서 또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국내 정치권 얘기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정당이 쪼개지더니 이 당이 요즘 심상치가 않습니다. 국민의당의 내홍이 역화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지금의 내분 상황이 어느 정도나 심각한 겁니까? 심각하다고 봐야죠. 당대표 리더십이 일단 와야 됐으니까요. 이건 뭐 정해진 수순은 가는 거죠. 왜냐 그러면 이미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해서 당대표가 다시 됐지만은 예. 정치인으로서의 자산은 이미 고갈돼 버렸죠. 제가 보기에는 그 정치적 판단력이 그 예. 본인이나 그 주변의 이른바 측근들이나 다들 아마추어죠. 그래서 애당초 되지도 않는 뭐 바른정당과 통합한다 그랬다 우습게 돼버리고 박지원 의원님 말씀대로 닥쳤던 개가 돼버렸다 이제 바보된 거죠. 아마추어고 이미 뭐 정치적으로 이제 다 정치인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정치 자산 이미 고갈된 사람, 아마추어, 닥쳤던 개, 바보, 종쳤지요. 절차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선을 넘었다. 대다수 지역구 의원들이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당 동지들을 향해 비수처럼 내리꽂은 미스터리한 이 말에 초록 호루라기도 기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록 호루라기를 불지 않겠습니다. 국민의당은 당 지도부의 당도, 원내 의원들의 당도 아닙니다. 25만 당원이 주인입니다. 당이 이렇게 어려운 이 시점에도 어떤 당원들은 국민의당 이름으로 휴일도 반납한 채 자원봉사의 땀을 흘리고 있는가 하면 어떤 당원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당원을 가입시키기 위해서 시장 길바닥에서 당원 모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기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예. 지금 국민의당 내부에서 터져나온 얘기들을 들어보셨는데요. 김근식 교수님, 뭐 닥쳤던 개, 다 종친 사람, 굉장히 심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돈 예. 의원이 안철수 대표를 향한 그 직격탄을 지금 계속 연일 날리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상돈 의원의 말 자체를 우리가 지금 국민의당 내부의 내용의 중심으로 보기엔 좀 과대하게 설명하는 것 같고요. 예. 뭐 다 알려주신 대로 지금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를 한번 진행을 하다가 이게 이제 호남 중진 의원들의 반발에 밀려서 일단 수면 안으로 잠복이 된 상태인데 지금 명확하게 지금까지 진행된 경과는 그거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사이에 통합을 하면 정당 지지도가 어떻게 변하는 것에 대한 국민정책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가 한번 나왔고 그다음 유승민 대표 한 일간지 인터뷰가 나오면서 국민의당과 통합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이야기가 나왔고 그다음 안철수 대표 또 일간지 인터뷰에서 바른정당과의 통합도 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만하다. 이게 다 팩트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내용이 생겨서 당 중진 의원들과 의원총회 결과를 거쳐가지고 그러면 내년 선거까지는 정책연대와 선거연대 정도를 한번 시도해보자라고 정리가 끝난 사안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철수 대표가 독일하고 이스라엘 가 있는 사이에 이 내부에서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이 끝났다. 안철수 대표는 나와서는 대선 안 되는 사람이었다. 당대표가 된 것도 비정상이었다. 민주당과 가야지 바른정당과는 해보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것이었는데 괜히 닥쳤던 개가 됐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진행된 경과와 당내에 이미 기존에 나왔던 합의 자체를 좀 뒤엎는 것이어서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안철수 대표가 아마 강력하게 엄정한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당의 저게 내용이 커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당의 정체성과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진로를 놓고 생산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불가피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한 번은 겪어도 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뭐 당이 쪼개지나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럴까지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쪼개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건 최악의 경우고요. 그 전에 일단 당 내에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을 거쳐서 합의점을 모아봐야 되겠죠. 그러나 합의점을 모으는 과정에 대해서 동참했다가 동참한 뒤에 돌아서서 그 합의 자체를 뒤바꾸는 거라든지 안철수 개인에 대한 리더십 자체에 대한 어떤 비난을 하는 것은 저는 당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도 진행 상황을 보면은 뭐 물론 이제 탈당까지 배제하지 않는 분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바른정당이 이번에 지금 9명이 자유한국도 건너가고 지금 당대회를 치르는 것처럼 국민의당도 만약에 향후에 어차피 치러야 될 내용이라고 한다면 당의 정체성을 놓고 치열한 생산적 논쟁을 거쳐서 당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국민들 앞에 선명하게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주 교수님, 박지원 전 대표가 SNS에 이렇게 안철수 대표를 비판을 했는데 간판이 자주 바뀌는 가게는 장사가 안 되고 말이 자꾸 바뀌면 정치는 망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속내일까요? 지금 뭐 리더십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 김 교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잘 말씀하셨는데 실은 당대표는 당원들이 뽑았기 때문에 그걸 그냥 무조건 흔들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홍 도미노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정당이 내홍을 겪으면 그 옆에 정당도 당연히 내홍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을 너무 직설적으로 결국은 다시 얘기해서 너무 간판이 바뀌었다는 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안철수 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그거는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에 대한 예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당내에서 치열하게 논쟁을 거치고 그리고 합의를 도출하고 이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을 결국은 안철수 대표가 보여줘야 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뭐 당내에서 도를 넘는 막말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가 이 네 분을 어떻게 정리할지 이 부분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탁현민 행정관 얘기를 좀 간략하게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불구속 기소된 상황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게 잘못돼서 불구속 기소가 된 건가요? 아마 지난 대선 한 4일 정도 됐을 겁니다. 당시 이제 문재인 당시 후보 캠프에서 어떤 공약을 내걸었냐면 만약에 사전 투표율이 25%인가요? 넘으면 그러면 그 홍대에서 프리허그 캠페인을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무대를 차려놓고 아마 조국 당시 교수하고 당시 이제 고민정 당시 부대변인이 아마 사회를 봤을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투표 동료 캠페인입니다. 문재인 당시 후보가 나와서 안아주기도 했고. 당시 이제 조국 수석은 뭐라고까지 마이크 잡고 얘기했냐면 여기는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문재인 후보 지지해 주십시오 얘기는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당시 이제 행사를 주관하던 탁현민 행정관이 이제 음원 하나를 틀었는데 그 음원이 2012년에 문재인 당시 후보의 영상 그 어떤 연설이거든요. 거기 이제 문재인 후보 지지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되는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한 것 때문에 이제 서울시 선관위에서 고발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야당은 사퇴 압박이 거세질 수밖에 없는 게 과거에 또 얼마 전에 여성 비하 논란 때문에 사퇴 압박이 상당히 거세졌다가 본인도 적당한 시점에 물러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황이잖아요. 탁현민 행정관의 거취에 대해서는 뭐 이제 사실은 언론이나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제 지쳐가지고 못할 정도로 계속했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청와대가 뭐 사실은
떡봉집에 제사지 된다고 어차피 불구속 기소가 됐다고 한다면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고 지금 모든 정당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당의 당원인데 당원권이 정지가 되려면 어느 정도면 정지가 되냐면 기소만 돼도 당원권 정지를 하는 게 대부분의 정당의 예. 지금 기율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탁현민 행정관이 지금 기소가 된 상태라고 한다면 더 이상 탁현민 행정관이 청와대에서 세금을 받고 일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땐 정당하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청와대도 이번 기회에 예. 깔끔하게 한번 정리하는 용단을 내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기에는 뭐 기획의 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좀 신이 많은 사람이다. 이런 또 배경이 깔려 있는데 탁현민 행정관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스스로 결단을 내릴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한미 정상회담이란 큰 이벤트를 뭐 최근 확실한 건 아니지만 예. 여러 가지 또 이제 탁현민 이 행정관의 작품이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예. 모든 것이 끝나면 훌훌 털고 그리고 정부를 위해서라도 물러나고 본인 개인을 위해서도 물러나는 것이 좋지 이것을 계속해서 잡고 있는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바로 문재인 정부의 큰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